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 단지들을 갖다 소개해드리면서 주택시장의 지금 왜곡 현상들을 갖다가 좀 짚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규제를 갖다가 상당히 좀 싫어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더 왜곡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부작용들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들,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참 씁쓸한 현실이죠. 이런 부분들, 어, 제 주장의 근거, 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의문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택시장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게요. 주택시장, 지금 시장이 어떤지. 지금까지 이런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이 강의는 좀 내용이 여러분들께 좀 설명들이 복잡스러워가지고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약간 복잡하더라도 쫓아와서 이해를 해주시고 난다면 아포유가 왜 주택시장이 지금 비싸지 않다라고 주장했는지 그 논리와 근거들을 갖다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차를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 가격대별 거래량, 서울시 가격대별 거래량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전세 시장, 전세가 중위수, 서울시 아파트 전세가의 중위수, 어느 가격대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지 그 부분을 갖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월세 시장 중위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월세 시장에서는 어느 가격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가, 이 세 가지를 짚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상상치도 못했던 전세가를 갖다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했던 월세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순차적으로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매매 시장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모든 자료들은 아포유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지금 자료들 다 첨부 자료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 자료들은 뭐 스크린 캡처로 해가지고 뭐 자료를 갖다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아포유 카페 회원가입하고 가입하셔서 제 글을 갖다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이 자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각설하고요. 자, 이 표 보신 순간 머리가 띵 하고 아프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갖다가 할 거란 거는 저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 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이 표를 갖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위에 지금 연도 나와 있죠? 이게 각 연도별로 총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이 가격대고요. 단위는 만 원입니다. 2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3억, 4억, 5억, 6억대 아파트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기 쉽게 검은색 줄을 갖다 쳐놨고요. 이 가격대별 거래량을 갖다 이 차트에 모두 다 담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억대 아파트라고 하면은 1억을 갖다가 1억 이상, 1억 2천 미만 아파트, 거래된 아파트를 갖다가 표기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1억 이상, 1억 2천 미만의 아파트는 4,589세대가 거래가 되었다는 걸 갖다 의미하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자료는 서울시 기준입니다. 일단 계속 강의를 갖다 서울시 기준으로만 해드리는데요. 좀 여유가 생기는 대로 지방광역시 부분들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어떠신가요? 뭐 눈에 확 안 들어오시죠? 그래가지고 실제 지금 이 차트상에 거래량이 적은 것은 초록색으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붉은색으로 그렇게 해서 차트를 갖다가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거래 중위수, 그러니까 가격대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를 갖다가 하얀색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걸 봄으로 인해서 언제 가격대가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2천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1단위, 2단위, 뭐 3단위 상승, 뭐 5단계 상승,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5단계면은 1억이 상승한 거고 1단계 상승은 2천만 원이 상승한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표를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가장 서울시에서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중위수가 1억 4천에서 2억 2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뭔 일이 났나요? 중위수가 5단계가 상승했어요.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가 2억 4천에서 3억 2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런 상승은 지금까지 역대 없었어요. 5단위가 이렇게 중위수가 확 뛰어 올라온 적은 없었고요. 2009년까지도 이 상승이 이어지더니 2009년부터 3년간 쭈르르 이 중위수 때가 2억 6천에서 3억 4천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이 사이에 가격대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다시 거래가 한 1단위 뚝 떨어지죠. 2012년도에 뭐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기존 강의를 갖다 다 보신 분들은 지금 2012년도에 왜 하락했구나 아실 거예요. 여기선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2013년 다시 회복했다가 2013년부터 계속 상승해 가기 시작합니다. 중위수 한 단계 2014년 상승했고요. 2015년 두 단계 상승했어요. 그리고 2016년 다시 한 단계 상승했고요. 2017년 또 한 단계를 상승했는데 문제는 2018년 또 두 단계를 상승하면서 상당히 높은 상승폭을 갖다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 아직 이 거래량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날짜는 4월 20일 기준인데요.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이 60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 거래량은 전부 다 집계된 게 아니고 2018년이 다 지나갈 때쯤 이게 한 단위가 더 올라가 있을지 아니면 한 단위가 떨어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2018년은 4억에서 5억 미만 아파트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불과 1년 전 2017년까지만 해도 3억 6천에서 4억 6천 미만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됐는데요. 지금 두 단계가 껑충 뛰어버렸어요. 2018년 1, 2, 3월 달에 상승이라기보다는 폭등 수준이 지금 주택시장을 갖다가 뒤흔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외면받아 버린 시장이 있어요. 바로 3억 미만 아파트 시장입니다. 이쪽 시장 아직 여전히 거래는 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들 중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들이 상당수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 단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소지가 높아요. 그런 아파트들 거래가 워낙에 힘드니까 전세가보다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를 갖다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다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들은 나홀로 아파트 단지들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단지들은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몰라요. 왜? 거래가 워낙에 없으니까. 그럼 부동산에서 그냥 알아서 싸게 팔아버리는 건데, 그걸 좀 위험하죠. 어쨌든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더 속출할 수 있다.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 단지들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만큼 고위험 투자를 하는 집단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다주택자 규제 정책은 이렇게 좀 저가의 시장, 3억 미만의 주택 시장에 오히려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더 강의를 갖다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주택 시장 지금은 4억에서 5억 미만의 주택 시장이 가장 뜨거운데요. 지금 이 추세가 꺾일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매매 시장 10억 미만까지만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10억 초과 시장은 여기 이렇게 아래 표로 해서 보실 수 있게 간략하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10억 이상 초과 주택 시장도 한번 보시죠. 10억 초과 주택 시장 거래 얼마가 됐는지. 자, 10억 초과 주택 시장인데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10억 초과 주택의 거래량이 10억 초과 60억 미만의 거래량이 뭐 지금 총 1만 3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놀랍죠. 지금 10억 초과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요. 지금 주택 시장이 정부에서 자꾸 다주택자들을 갖다 규제하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갖다가 갖자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0억 초과, 60억 이상 아파트 단지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60억 이상에도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거래가는 2016년도에 나타나는데요. 한 건은 82억, 한 건은 79억에 거래됐네요. 어딘지 딱 보는 순간 아는 분들만 압니다. 한남더 힐이죠. 한남더 힐이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한남더 힐의 이런 아파트들은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남더 힐 82억. 뭐 첼리투스가 이에 버금간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아직 거래량에선 뜨지 않아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매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매매 시장 보시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야, 이게 비싼 거야, 싼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전세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 가지고요. 전세 시장 부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세 시장. 전세 시장은 안타깝게도 2010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갖다가 공개해주지 않다가 2011년부터 실거래가를 갖다가 공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이전의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전세 거래량을 갖다가 가격대별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2011년, 12년 전세 거래 가장 많았던 것은 1억 6천에서 2억 4천 사이에서 2억 6천 사이에서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1억 6천에서 2억 4천.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자, 보시면요. 가격. 2011년이니까요. 매매가가 2억 6천에서 3억 6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을 때, 2억 6천에서 3억 6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을 때, 임대가는 1억 6천에서 2억 4천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라는 부분이죠. 자, 보시면은
이게 2014년, 2012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인지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내셔야 되고요. 2013년 한 단위 상승하더니 2014년 두 단위가 상승해버렸어요. 2014년 전세가 상승을 보고 저는 2013년 이제 집값 상승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아프유를 시작했죠. 자, 2014년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했고요. 2015년에는 좀 잠잠하다가 2016년 다시 3단계가 상승했어요. 2016년 난리가 났었죠. 방송에서 전세가 폭등한다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특집 방송 나갔던 게 2016년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불과. 그리고 2017년 상승했는데 한 단계 상승. 2016년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좀 낮았는데요. 2018년 또 상승했어요. 2018년 지금 아직 거래 지금 이거 역시 한 25% 정도밖에 취업 안 된 건데요. 지금 2018년 한 단계가 더 상승했어요. 지금 4월 달에 전세가 하락한다 뭐라 하지만 지금 사실상 1, 2, 3월 달 전세가가 너무 급하게 상승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전세가 기본적으로 상승해 나가는 시점은 10월 달 이후거든요. 10월 이후부터 다시 전세가가 한번 급등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전세가 상승 타임은 10월 이후예요. 근데 벌써 한 단계가 상승해 버렸으니 지금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전세가가 또 상승했다. 4월달 뭐 전세가 하락한다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전세 거래는 2년 단위로 발생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전세 거래는 2년 단위로 발생됩니다. 2년 전하고 비교를 해야죠.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두 단위가 상승해 있는데요. 전세가 자, 지금 현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2018년 전세 거래량 가장 많이 나타나는 중위수는 3억 2천에서 4억 2천 사이입니다.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2018년 거래량은 25% 정도밖에 집계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논하기는 좀 어렵고,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3억에서 4억 사이에 아파트 전세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다. 3억에서 4억 사이의 전세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지금 이걸 매매가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파트 매매가 중위수는 2017년 현재 3억 6천에서 4억 6천 미만이죠. 자, 이런 상황을 갖다 감안하게 된다면은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매매가 3억 6천에서 4억 6천 미만이었어요. 매매가 중위수가. 그런데 전세가 중위수가 3억에서 4억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4억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4억 미만이니까 3억 8천으로 하죠. 3억 8천에 전세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3억 8천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중위수 조금만 눈을 낮춰서 3억 6천에서 3억 8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세 가격 가지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없다고요? 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생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전세를 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전세 사는 사람들이 심리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살고 싶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으로 집을 산다면은 좀 낮은 저가의 주택들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보다 좀 더 넓은 집, 내가 가진 돈보다 좀 더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살고 싶으니까 전세를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신 기회비용을 갖다 상실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기회비용을 상실할 각오를 하고 전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고 좀 말을 한다면 이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걸 갖다가 마인드의 변화를 갖다가 가지려고 노력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여전히 정부가 미쳐서 세상이 미쳐서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관관계 언제든지 전세 사는 사람이 매수로 돌아서려면은 돌아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도 만들어져 있어요. 2005년도, 2004년도에는 그런 환경조차 안 만들어졌어요. 전세가율이 뭐 50% 그랬었으니까. 자, 지금 주택 가격, 집값이 비싸다?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요, 내 눈높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비싼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니까 집값이 비싼 겁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누리려고 한다면 집값이 결코 비싸지 않아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3억 미만의 주택, 이거 매수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되게 한심해 보이실 거예요. 아니 이런 싸구려 주택을 못 살아서 앞으로 폭락할 텐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기보다는 미래를 보시자고요. 2년 후에 3년 후에 주택시장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런 부분 전세가 지금 매매가로가 있네요. 다시 전세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가 이 방송 끝날 때쯤 전세가 총액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로 묶여있는 자금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많은지 그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전세시장 보셨고요. 전세시장 지금 5억 이상의 시장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전세 5억 사는 사람이 서민인가요? 매매가 2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5억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청약 가치는 훨씬 더 높죠. 이분들이 5억 이상 무주택 20년 이상 채웠으면은 청약 가치는 20점 이상 붙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위치죠. 이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죠. 정부가 집을 못 사게 만들고 있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 청약 제도 자체가 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전세를 사는 사람보다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헌법가치상 맞을까요? 지금 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들도 있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뒤로 하고요. 자, 10억 이상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요. 10억 이상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지금 2017년 현재 2888가구나 나옵니다. 10억 이상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세 최고 거래가는 지금 역대 제일 높은 전세 거래가 40억의 전세 사시는 분이 있고요. 4년 전에는 38억의 거래도 있었고 37억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해야죠. 이 사람들이 야, 나 전세 80억짜리 주택에 40억 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이 사람들이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 집값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전세 3억대 사신 분, 4억대 사시는 분, 5억대 사시는 분. 이 사람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제일 예민한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상 누리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 그건 기회비용을 갖다가 그분들은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집값이 그대로이면은 이분들이 판단이 옳은 걸 수도 있겠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회 탓, 정부 탓을 하면 되나요? 이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월세 보시면은 또 재밌는 자료가 나타납니다.
다음 챕터에서 월세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아파트 월세 거래량입니다. 좌측에 계속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좌측은 단위 만원, 지금 5만원 단위로 올라가다가 100만원 넘기면서 10만원 단위씩 상승하는 걸로 해놨고요. 지금 이 우측표를 갖다가 가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우측표 보시면서 허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월세를 갖다 900만 원씩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어요. 월세를 갖다가 2천만 원씩 내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도 있고요. 1,900만 원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건 일단 접어놓고요. 자, 월세. 사실은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파트에서 저렇게 많은 월세를 내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 2천만 원 이상씩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보다는 고급 빌라, 뭐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라든가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그런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월세 2천만 원 이상씩 내고 사십니다. 실제 저도 2천만 원짜리 월세 계약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주택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에 있을 때 고급 빌라를 갖다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남동에 고급 빌라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 한남동 고급 빌라를 갖다가 그건 빌라는 아니었고 주택이었다. 그거는 유엔빌리지에 주택을 갖다가 단독주택인데 2층짜리 강남이 한눈에 보이는 주택을 갖다가 임대를 놓는데 월 2천만 원에 임대를 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급 주택이라든가 고급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월 2천만 원에도 월세가 나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놨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였는데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임명한 대사가 거주하는 대사관저 월세 2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께서 상상도 못하시는 시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이걸 갖다가 사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법인세를 갖다가 감면할 목적으로 사택으로 등록해서 그 자기가 그 사택 들어가서 살면서 그 월세를 갖다가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법인세를 갖다 낮추는 효과를 갖다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월세 뭐 2천만 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자, 괜히 말이 너무 다른 데 쪽으로 샜네요. 자, 우리나라 월세 시장은요. 40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계속 변함이 없어요. 월세 금액 가장 주요 거래되는 금액대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다. 다만 최근에 월세가 2015년과 2016년도에 이 거래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월세 100만 원을 갖다가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뭐 200만 원 내고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나타나고요. 이게 시장마다 또 다르겠죠. 200만 원 이상 월세 내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강남 아니면은 한남동이라든가 용산 쪽, 뭐 그쪽이겠죠. 자, 월세는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다. 하지만 이 월세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유동성이 많아졌다. 단순하게 갭 투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월세 받으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집값이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뺀. 그렇게 해서도 집을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걸 갖다 의미합니다. 자, 월세 시장. 지금 40만원에서 60만원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이건 변동이 없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는 분명 계속 달라질 겁니다. 보증금까지 여기다 함께 표로 나타내려면 좀 복잡스러워서 생략했고요. 자, 시장이 이렇다. 부동산 시장이. 이걸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머리 깨져 하실까봐 생략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정도 쉽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각각 월세 전세 역학관계를 갖다 설명드리면서 이게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도출을 하는 거는요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고 나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자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방송을 갖다 봐주실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총평 진행하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점점 더 마지막 타이밍에 그 중요도가 높은 이야기를 갖다가 몰아놓으려고요. 보니까 저한테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방송을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까지 좋은 정보를 드리기가 싫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 지금 현재 제가 주택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대목, 전세시장 규모, 서울시 얼마일까요? 한 해 전세시장 규모. 자, 지금 제가 방금 도출을 해봤더니 지금 2017년 한 해 동안 전세 거래가 발생된 총 금액은 43조 5천억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세시장에 미니멈 43조 5천억이 묶여 있어요. 근데 이 전세 거래는 사실상 신고 의무가 아니라서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50%밖에 취합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매매도 실제 서울시청에서 접수되는 것과 취등록세에 접수되는 것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간의 그 거래량 차이는 70%, 그러니까 30% 정도 차이가 나요. 30% 정도 갭이 있어요. 서울시가 100이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발표하는 건 한 70% 정도다. 그런데 전세 거래는 한 50% 미만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50%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냥 50%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서울시 2017년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금액은 43조 5천억이 아니라 이게 80조, 100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 전세 거래가 그냥 이거는 뒤로 하고요. 전세 거래가 지금 신고된 것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43조 5천억이고요. 이걸 갖다가 이 하나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세 거래는 2년 단위로 묶여 있으니까 서울시 전세시장 규모 전체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 40조 1천억 원이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전세 금액이 미니멈 83조 7천억이 묶여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건 미니멈이에요. 83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50%라고 가정하면은 160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160조.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400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세 보증금 규모도 봐야죠. 월세 보증금이 2017년 9조 4천억, 그리고 2016년 2016년이 더 많았네요. 2011년은 11조. 자,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전세 서울시에 신고된 것만 서울시의 아파트에 묶여있는 유동자금은 104조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4조 원. 서울시만이에요. 경기도 빼고. 서울시에만 전세자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104조 원입니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정부에서 전세거래대출을 활성화시켜서 그랬다? 전세거래대출 작년 통계 보니까 한 5조 원 되던데요? 10분의 1밖에 안 받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아직까지도 안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4조 원의 유동자금이 어떻게 갈까요? 만에 하나 정부가 못 잡으면요. 지금 4월달 이후에 다시 한번 폭등 사례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폭등 안 일어나도록 잘 잡아주리라 믿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폭등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주택가격 폭등하게 되면요. 폭등에는 폭락이 동반합니다. 더불어 장기 침체가 동반돼요. 폭락과 장기 침체의 피해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폭등을 갖다가 환호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갖다 더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폭등을 갖다 너무 원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당히 무서운 시장이다. 주택시장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덕분에 지금 주택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럭비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전세가 부분 설명드렸다시피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져요. 많이 어려워져서 또 저만의 또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한 방송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료 강의로 해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한번 개설해 볼게요. 아, 농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방송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서 주택시장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강의를 갖다 무료로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하, 한 가지 더. 이 지금 보시는 차트들 스크린 캡처하지 마세요. 그냥 아포유에 다 올려드릴게요. 자, 이분 그럼 정말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